자, 내용 다시 이어가면은 V는 IR이고요. V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죠? V는 전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I는 전류라고 정의했고요. R을 저항이라고 정의를 했어. VIR은 각각 전압, 전류,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 지칭하는 기호가 될 것이고, 이러한 지칭하는 기호들과 함께 단위가 나온다고 했지? 전압의 단위는 V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볼트라고 써. 1볼트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지만 읽을 때 1A가 1ohm에 흐를 때 1볼트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1ohm짜리의 저항에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물 이렇게 흐르는 거 저항을 밀어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밀어주는 흐름을 전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에 빗대어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와가지고 문제 푼 친구들은 이제 중간에 점프 뛰어서 V는 IR 문제를 몇 가지 풀기는 했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V는 IR 말고 나머지 식들, 예를 들면 여기서 파생되는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를 외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걔네는 쓸모없는 식이야. 알겠나요?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식이에요. V는 IR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VIR 중에서 내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 그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무조건 아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찾아서 들어가야겠다. 요 생각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 전압이나 전류들을 측정을 하려면은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야겠죠.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전압계,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를 전류계라고 하는데 이 전압계랑 전류계의 경우에는 설치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압계, 전류계 설치할 때 직렬로 설치한다, 병렬로 설치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 그 직렬로 설치랑 병렬로 설치를 왜 직렬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왜 병렬로 설치해야 되는지를 나는 알았으면 좋겠어. 왜 직렬로 설치를 해야 되고 병렬로 설치해야 되는지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 합성저항, 회로를 구성해서 그 회로의 합성저항을 계산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는 IR만 단순하게 가지고 하는 거면은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6V야. 저항이 2ohm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V는 IR을 딱 쓰고요. V가 얼마입니까? 6V야. R이 얼마입니까? 2ohm이야. 그러면 암페어가 얼마가 돼야겠어? 3A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를 굳이 넘겨야 돼? 아, 너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 2분의 6을 암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6도 2분의 6이긴 하는데 아니 도대체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6이 될까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나요? 요런 짜잘한 것들이 모여야지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6V는 3A짜리 2ohm, 3A가 2ohm에 흐르면 6V다. 요렇게 V는 IR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의 형태고요. 오늘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한 거냐면은 이 뒤에 이어지는 거, 이제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얘는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오메 법칙이 어렵다고 하냐? 오메 법칙에서는 합성 저항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오메 법칙에서 합성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합성 저항은 저항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저항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약간 요게 있어. 우리가 고등부 과학을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중등부보다는 고등부 쪽을 조금 더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지금 너네 때는 아니겠지만 그 현재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작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왜 너네가 막 문과랑 이과랑 이런 거 이제 섞어서 들어봤잖아. 근데 보통 이과 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가죠. 왜? 수학 때문에. 그래서 이과 가는 친구들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이과를 가고, 아, 나는 수학, 과학보다는 이제 국어나 사회가 좀 더 편해하면 문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과 가는 친구들이랑 이과 가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섞여 있다고.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부류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따라가려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좋겠지.
그렇잖아?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하는 것과 적당한 수준의 암기를 섞는 게 필요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모든 게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너네가 과학적 어떤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만 풀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몇 가지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 중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나랑 이제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우리 속력 시간 그래프 해석했던 거 기억납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이게 남아야 돼.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고 밑넓이가 이동거리다는 기억이 남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가지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있단 말이지. 합성저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직렬 연결하기도 하고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외워서 들어가야 되는 규칙성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거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럼 직렬이 뭘까? 일직선으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직렬로 연결하는 게 어떤 느낌을 가지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죠. 저항의 값의 경우에는 저항 R은요. 저항 R은 비례한다. 단면적 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요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 풀었던 문제가 그 원통 가지고 단면적 분의 길이 다 계산하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뽑을 거는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그럼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값이 더 커지죠. 그쵸? 전류 입장에서는 내가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가시밭길의 길이가 2배가 된 거잖아. 얘가 딱 그런 느낌 아닙니까? 가운데 전선이 되게 극도로 짧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저항 2개가 연결이 돼서 원래 요만한 저항이 있던 건데 원래 요만한 저항이 뒤에 얘가 추가가 되니까 이만큼으로 늘어나게 된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항이 아무래도 증가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 2가지만 배워. 그리고 요게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중학교 3학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왔어. 중학교 3학년에 있다가 2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큰 틀은 유지가 됐는데 이거를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항을 지금 우리가 2개만 다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근데 뭐 완전 엄청 어려운 최고난도 심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에 예전에 있을 때는 저항을 3개나 4개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 3개나 4개를 붙이는데 한 번은 직렬로 붙이고 한 번은 병렬로 붙이고 막 이제 지멋대로 붙여. 그런 경우는 이제 2학년에 내려오면서 많이 없어지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직렬 연결이네. 직렬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병렬 연결이네. 병렬 연결은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이야. 그러면은 이 저항이 자 예시를 한번 줘볼게. 첫 번째 있는 저항이 2옴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저항을 4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2옴짜리랑 4옴짜리가 있잖아.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가장 먼저 구하는 게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합니다.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게 될 거예요. 이 저항의 합성 저항은요. 직렬일 경우에는 둘을 더합니다. 직렬은 더합니다. 둘을 더하면 돼. 그러면은 합성 저항은 2옴짜리와 4옴짜리가 더해져가지고 얼마가 돼? 6옴이 될 거 아니야. 둘을 그냥 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개의 저항이 있는데 이 2개의 저항을 내가 포장지로 테이프로 감싸서 이렇게 포장을 해버려. 밖에서 보면은 저항이 하나로 보여, 2개로 보여? 하나로 보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6옴짜리 저항이 작동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건전지를 붙였습니다. 건전지 회로의 기호들은 알아야 돼. 길다란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긴 거에서 짧은 걸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제 회로 구성하는 거 수행평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여기를 12V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되냐? 마치 12V짜리에 6옴짜리 저항이 물려져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12V짜리에 12V는요, I 곱하기 R이 6옴이야. 그럼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를까?
2A의 전류가 흐르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이쪽에서 전류가 2A짜리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합성 저항에다가 전체 전압을 가지고 전류가 나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나와? 지금 상황에서 전류는 2A가 나오게 됩니다. 과정은 어떻게? 12의 볼트는 2A 곱하기 6옴이니까. 은호야, 눈 떠야 돼. 너 원래 쌍꺼풀이 그렇게 진했니? 피곤해가지고 쌍꺼풀이 생긴 거니? 정신 차려야 돼. 2A가 흐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렬의 특징이 나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요. 직렬 연결 특. 전류가 같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로 되어 있는 거는 전류가 같다. 애초에 전류가 뭐야? 애초에 전류가 우리가 전기를 물의 흐름에 비할 때 전류는 흐르는 물의 양 아니었습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물이 얼마나 흘러가냐가 전류였잖아. 그렇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물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수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12V가 물을 이렇게 내뿜는 펌프 같은 장치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물이 뿜어서 나오는 걸 거 아니야. 물이 나와. 그럼 물이 중간에 빠져나갈 때가 있어 없어? 한 줄로 그냥 쭉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내가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더라도 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흐르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서 계속해서 물이 그러니까 자 여기서 1초에 물이 10개씩 나온다고 쳐? 그럼 1초에 물이 10개가 나오면 얘가 이제 1초에 물을 10개씩 앞으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물이 입장이야. 그럼 뒤에서 물이 오니까 1초에 10개씩 앞으로 가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건전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물의 흐름은 일정하다고요. 전류가 일정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지 전체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류는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 2옴짜리에 2A의 전류가 흐르고요. 4옴짜리에도 2A의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봐보자. 2옴짜리에 2A가 흘러 몇 볼트일까 전압이? 4볼트야. V는 IR. 4옴짜리에 2A가 흘러 몇 볼트일까? 8볼트야. V는 IR. 그치?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고요. 그러니까 저항은 이제 문제에서 준 거잖아. 우리가 막 뭐 어떤 거 뭐 전류를 흘려보내고 할 때 저항이 바뀌면 안 되거든. 저항은 그냥 고정된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류가 같다는 게 어떻게 이제 어떤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전류가 같으면은 전압이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2옴짜리에는 4볼트가 걸리고 4옴짜리에는 8볼트의 전압이 걸립니다. 둘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게 돼. 요게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오션 중 애들이 이거 봐야 돼. 너네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 얘가 앙금보다 더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너네 학교 지금 오션 중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매우 빡빡하거든요. 뒤쪽에 있는 자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 이게 막 손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돌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덩어리가 3덩어리나 있어. 너네가 양이 많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잘 정리해놓고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을 조금 빡빡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솔직히 이번 시험 범위 때 명호중은 별로 걱정 안 되거든? 왜냐면 너네 뭐 식물 어려운 거 아니고 앙금만 열심히 연습시키면 될 것 같아. 뭐 검정기 손대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전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워. 그래서 이 전기 파트가 빨리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해놓고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저항을 직렬 연결한다는 건 저항을 일자로 연결한다는 거야. 이 직렬 연결한 거에 합성 저항을 둘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은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는 거야. 합성 저항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얘가 1번이에요.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고 순서가 달라서 그래. 병렬 연결 해석하는 거랑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전류를 구해. 그리고 이 전류는 어느 지점을 찍던지 간에 몽땅 다 몇 암페어다? 2암페어로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개별 전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쓰기 전에 이제 잠깐만 이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좀 전하는 건데 이거 비슷하게 하는 게 우리가 역학에서 F는 MA 가지고 운동방정식 세우는 거 할 때 내가 전체 덩어리로 해석하고 하나하나 쪼개서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 이제 걔랑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랑 역학 파트랑 큰 틀에서 보면은 풀이를 해석하는 과정이 좀 비슷해서 좀 어떻게 풀면 되겠는데가 되면은 제일 좋긴 해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줍시다. 패드 정리하세요. 패드 충전기 꽂아야 되니? 자, 요게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병렬 연결은 이게 저항의 병렬 연결인데 아마 해봤으면 병렬 연결 공부해봤니? 은호 병렬 연결 공부해봤니?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을 할 만하지 않았어? 병렬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직렬도 어려웠었니? 그치, 병렬이 근데 뭐가 어렵냐? 병렬 연결을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병렬식 구조라고 하는 게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 저항이.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아마 너네가 처음 문제집을 접하게 되면은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을 구합니다. 근데 병렬의 경우에는 자 봐봐. 아까 직렬은 얘가 연결이 일자로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일자로 연결이 됐으니까 일자로 연결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길이가 따지고 보면은 길어지게 된 거지. 그치? 근데 병렬 연결은 요렇게 쌓은 거잖아. 그럼 얘는 길이가 길어진 느낌이야? 두께가 두꺼워진 느낌이야? 두께가 두꺼워진 느낌이야. 그렇잖아?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제 넓이의 반비례해서 막 분모처럼 처리가 된단 말이야.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을 먼저 쓰기는 할 거야. 자, 쓰기는 하는데 나는 너네한테 이거 강요 안 합니다. 자,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은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생겼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은 R분의 1이야.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형태의 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거가 2옴이고 얘가 4옴이다. 그러면 3옴이고 6옴이다. 그러면은 합성저항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하잖아. 그럼 6분의 3이야. 그래서 R은 2가 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병렬 연결이 어려운 이유가 이 식을 써서 어려운 거야. 난 이 식 쓰지 말라고 할 겁니다. 병렬 연결은 이 식을 써서 풀면은 곤란해. 안 쓸 수 있으면 안 쓸 거야.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내가 처음에 내려왔다고 했잖아. 중학교 3학년엔 이걸 다룰 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이 돼. 중학교 2학년에는 얘를 몰라도 엄청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런 거지. 여기가 전개해볼게. 위에가 3옴이고요. 밑에가 6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항을 12V라고 한번 해볼게. 자, 위에 거 그냥 소개만 한 거고요. 병렬 연결 문제 푸는 1번은요. 병렬 연결은 아까 직렬 연결은 누가 같았어? 전류가 같다고 돼 있었잖아. 얘는 똑같게 해서 다르게 했어. 다릅니다. 얘는요 전압이 같아요.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전압이 같다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12V잖아. 그치? 병렬로 그럼 이 병렬 연결은 수압인 거거든요. 양쪽으로 위쪽 길이랑 아래쪽 길이랑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압력이 걸린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생각을 하면 괜찮아. 위에도 몇 볼트야? 12V가 걸려. 밑에도 몇 볼트가 걸려? 12V가 걸리는 거야. 거꾸로 오겠다고, 거꾸로. 그러면 여기가 몇 암페어가 걸릴까? 12V인데 3옴이야? 몇 암페어야? 4암페어야? 그쵸? 12V에 6옴이야? 몇 암페어야? 2암페어가 흐른 겁니다. 맞나요? 암페어는요, 전류는 물의 양이잖아. 그러니까 위쪽 길로 4암페어가 물이 갔고, 아래쪽 길로 2암페어가 갔어. 여기서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물이 얼마가 왔을까? 6암페어가 와지 않았을까? 그쵸? 1번이 전압이 같다. 2번에 각 저항의 전류를 구합니다.
거꾸로 오는 거야. 순서가 달라. 그 다음에 3번이 뭐야? 12V에 6A가 흘러. 그럼 저항이 얼마겠어? 2옴 아닙니까? 요게 이제 전체 저항이야. 요게 전체 합성 저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이 겉으로 볼 때는 형태가 같거든요.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흐름이 아예 반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러니까 꼭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없어. 그리고 이 전압이 같다 해서 파생이 되는 게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전압계는요 병렬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가 많이 안 가잖아. 그쵸?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가 많이 안 가거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서 저항을 엄청 크게 딱 걸어놔. 그럼 그쪽으로 안 가. 저항이 큰 쪽으로 안 가려고 해.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전압계나 전류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회로에 영향이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전압계 전류계를 설치를 할 때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요거를 제일 나중에 쓰세요. 미안. 요거 쓰고 그 밑에 여기 쓰는 거야. 전압계랑 전류계가 나오거든. 전류계를 먼저 쓸게. 전류계랑 전압계가 나오는데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 돼. 왜? 직렬이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 직렬로 연결을 하고요. 플러스 이 친구는 특징이 저항이 매우 작아. 저항이 매우 작아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위쪽에서 문제 풀었던 거 봐봐. 전류가 일정한데 각각의 저항이랑 전류랑 곱해서 전압이 걸리는 걸 거 아니야. 전류가 매우 작아야지만 그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겠지. 전압계의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병렬로 연결을 하고요. 이 친구는요 저항이 매우 커요. 저항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말라고 매우 크게 잡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걸 두 개를 거꾸로 설치하잖아. 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병렬로 연결하잖아. 그러면 아니 저항이 되게 작은 애가 붙은 거 아니야. 여기로 전류가 다 가. 이쪽에 전류가 안 가서 만약에 이게 저항이 아니라 어떤 전구 같은 걸 달았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거의 꺼질 듯하게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전류가 다 가서 얘가 고장납니다. 그렇잖아. 체중계가 100kg까지 잴 수 있는데 한 300kg가 올라가. 체중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터질 거 아니야. 세 바퀴 돌고.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오버돼서 터지고요. 전압계는 거꾸로 연결하면은 고장나진 않아. 왜? 저항이 엄청 크니까 그냥 전류가 안 흐르고 그냥 끝.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긴 할 겁니다. 괜찮나요? 요게 오음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 놓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호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안 들어간다고 쳐도 사실 전류계 전압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전류계 전압계에서 그 플러스 연결하고 막 어디에 뭐 꽂고 이런 거는 내가 따로 설명 안 할 거야. 얘네들은 문제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거라서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 정리를 할 거고요. 내일 와서. 그래서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하는 거는 요거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해 놓을 거고, 요거 가지고 정리를 좀 해 놓을 거고, 전류계 전압계 특징 때문에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서 들으세요. 정리하자면 문제를 풀 때 지금 내가 푸는 문제가 직렬 문제인지 병렬 문제인지 빠르게 캐치를 하고, 직렬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과 병렬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직렬 풀이하는 방법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병렬 풀이하는 방법도 따로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흔한 메커니즘이야. 유형마다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를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푸는 거. 괜찮나요? 요거 정리하고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게 64쪽에 했던 내용을 한 거야. 65쪽에 문제 있습니다. 오션은 65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명호도 풀어보십시오. 명호도 65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지혜가 앞으로 한 칸 넘어가서 규리 좀 보여줘. 그래서 같이 한번 좀 풀어보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하니까. 요거 할 동안에 나는 이제 명호중이 풀 문제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올게요.